감동63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감동을 줍니다. 63빌딩만큼 높은 감동을 선사하겠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는 칼날 같은 한기로 가득했다. 영하 10도를 훌쩍 넘긴 기온에 거리는 한밤중임에도 서리빨이 하얗게 피어올랐다. 강민호는 공장의 무거운 철문을 닫고 나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12시간의 야간 근무를 마친 후였지만 그의 하루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새벽 아르바이트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낡은 패딩 주머니에 손을 깊숙이 찔러 넣은 채 민호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지하철은 이미 끊긴 시간. 1시간 반가량을 걸어야 했다. 카드 빚과 이자는 날이 갈수록 불어나고 월세는 또 밀릴 것 같았다. 30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그의 인생은 제자리 걸음이었다. 좁은 골목길을 지나던 중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분명 아기의 울음소리였다. 민호는 걸음을 멈추었다. 쓰레기가 쌓인 골목 구석에서 나는 소리를 따라 휴대폰 플래시를 비추자 낡은 담요 하나가 나왔다. 그 속에는 작은 생명이 있었다. 갓난아기였다. 아기는 너무나 작고 연약해 보였다. 바람 한 점에도 쓰러질 것 같았다. 담요 한 장이 전부인 아기의 몸은 차가웠다. 민호는 망설임 없이 패딩을 벗어 아기를 감쌌다. 그의 품에 안긴 아기는 잠시 울음을 그치더니 이내 다시 약하게 울기 시작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병원에 가야 할까? 경찰서에 신고해야 할까? 하지만 그 전에 이 아이는 당장 따뜻한 곳으로 가야 했다. 민호는 아기를 더욱 단단히 품에 안고 자신의 월세방을 향해 뛰기 시작했다. 좁은 반지하 방은 늘 그렇듯 축축하고 차가웠다. 민호는 난방기를 최대로 켜고 아기를 이불로 덮어주었다. 따뜻한 물병을 만들어 옆에 두자 울음소리가 잦아들었다. 아기의 까만 눈동자가 그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민호의 가슴 한켠이 저릿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이 작은 생명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민호는 밤새 잠들지 못했다. 아기가 깨어날 때마다 달래주었고 분유를 사러 1시간을 걸어 24시간 마트를 찾아갔다. 검색해가며 분유를 탔고 서툴게 기저귀를 갈았다. 창밖이 하얗게 밝아올 무렵 민호는 결심을 굳혔다. 이 아이를 절대 보호소에 보낼 수 없다는 것을. 그것이 얼마나 무모한 결정인지 알고 있었다. 빚더미에 허덕이는 30살의 독신 남자가 아기를 키운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하지만 이 작은 생명을 다시 낯선 곳으로 보낼 수는 없었다. 민호는 당장 준비해야 할 것들을 떠올렸다. 손에 쥔 현금은 3만 원이 전부였다. 아기를 안은 채 근처 중고 매장에서 옷과 이불, 작은 요람을 샀다. 물건들은 낡았지만 깨끗했다. 마트에서 기저귀와 분유를 더 사자 돈은 바닥이 났다. 민호는 아기를 요람에 누이며 그를 바라보았다. 까만 눈동자가 반짝이는 모습이 마치 밤하늘의 별 같았다. 윤호. 그 이름이 문득 떠올랐다. 반짝이는 별이란 뜻을 가진 이름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월세가 밀리면 이 작은 방마저 잃을 수 있었다. 민호는 전당포를 찾아가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유산인 시계를 내밀었다. 그날 밤 윤호는 다시 열이 올랐다. 불안한 마음에 안고 간 소아과에서 감기 진단을 받았다. 민호는 밤새 잠들지 못했다. 매 시간 윤호의 체온을 재고 약을 먹이고 물수건으로 열을 식혔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윤호의 열이 조금 내렸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민호는 문득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았다. 하루 만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이제 민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삶에는 새로운 의미가 생겼다. 책임져야 할 소중한 존재가 생긴 것이다. 윤호의 작은 손을 잡자 따뜻했다.
그 온기가 그의 마음 깊숙한 곳까지 전해졌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었다. 추운 겨울밤은 서서히 물러가고 있었다. 민호는 어쩌면 이것이 운명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가 그 골목길을 지나지 않았다면, 그 울음소리를 듣지 못했다면 윤호는 영영 그 추위 속에 남겨졌을지도 모른다. 민호는 윤호의 이마에 살며시 입을 맞추었다. 함께 살자, 윤호야. 아빠가 될게. 아침이 밝아왔다. 새로운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햇살이 창가에 걸렸다. 이제 그의 인생에도 새로운 빛이 찾아온 것이다. 작지만 강한,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빛. 그 빛을 지키기 위해 그는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겨울밤의 기적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다. 민호가 윤호를 데려온 지 어느덧 석 달이 지났다. 공장에서의 야간 근무는 더욱 고된 일이 되었다. 낮에는 윤호를 돌보느라 제대로 쉴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퇴근길에 마주하는 윤호의 웃음은 그의 모든 피로를 씻어주었다. 민호는 새벽 아르바이트를 하나 더 시작했다.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신문을 돌렸다. 윤호는 그 시간에 깊이 잠들어 있었고 이웃집 할머니가 흔쾌히 그 시간만큼 봐주기로 했다. 처음에는 혼자 사는 젊은 남자가 아기를 키운다는 것에 의아해하던 동네 사람들이었지만 민호의 성실함에 하나둘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동네 슈퍼마켓 주인은 윤호의 분유값을 깎아주었고 아파트 경비원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따뜻한 우유를 건네주었다. 작은 관심과 도움이 민호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 윤호는 날이 갈수록 쑥쑥 자라났다. 처음에는 그저 울음소리로만 의사를 표현하던 아기였는데 이제는 옹알이를 하기 시작했다. 민호는 그 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렸다. 윤호가 처음으로 아빠라는 단어를 발음했을 때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고 말았다. 하지만 아이를 키우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다. 윤호는 자주 열을 앓았다. 면역력이 약했기 때문이다. 한 번은 밤새 열이 내리지 않아 응급실을 찾은 적도 있었다. 그때 민호는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다. 제대로 된 의료 혜택도 충분한 영양도 제공하지 못하는 자신이 윤호를 키우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장장이 민호를 불러 정직원 제안을 했다. 정직원이 되면 윤호의 의료보험이 가능해진다는 점이 민호의 마음을 움직였다. 드디어 윤호에게 안정된 생활을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날 밤 민호는 잠든 윤호를 안고 오랫동안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윤호는 점점 더 건강하고 밝은 아이로 자라났다. 이제는 제법 걸음마도 할 수 있게 되었다. 뒤뚱거리며 걷다가 넘어져도 울지 않고 다시 일어나 걸었다. 퇴근할 때마다 아빠 아빠 하며 달려오는 윤호를 안으면 작은 몸에서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가 하루의 피로를 씻어주었다. 하지만 새로운 고민도 생겼다. 윤호가 자라면서 필요한 것들이 점점 많아졌다. 장난감, 옷, 신발. 아이는 금세 자라서 새 것이 필요했다. 민호는 초과 근무를 자청했고 휴일도 반납했다. 그래도 틈틈이 윤호를 데리고 근처 공원에 나갔다. 처음에는 낯설어 하던 윤호도 이제는 제법 사교적인 아이가 되어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려 놀았다. 어느 날 이웃집 할머니가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무료 보육시설 전단지를 건네주었다. 민호는 고민 끝에 윤호를 어린이집에 보내기로 했다. 처음에는 아빠와 떨어지기 싫어 울던 윤호였지만 시간이 지나자 새로운 친구들과 잘 어울리며 선생님들의 사랑도 듬뿍 받았다. 이제 민호의 삶에는 확실한 의미가 생겼다. 더 이상 막연히 하루하루를 버티며 사는 것이 아니었다. 윤호를 위해 그리고 윤호와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그의 새로운 삶의 이유가 되었다. 윤호의 초등학교 입학식 날 민호는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을 만들었다.
빛나는 눈으로 자신을 올려다보며 아빠, 나 학교 다닐 수 있어요? 라고 묻던 윤호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했다. 예쁜 꽃다발을 든 다른 아이들 틈에서도 윤호는 당당했다. 아빠 혼자 와준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며 해맑게 웃었다. 하지만 학교 생활은 윤호에게 새로운 도전이었다. 수업이 끝난 후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러 올 때면 윤호는 혼자 돌아가야 했다. 다른 아이들의 엄마가 반찬을 싸주거나 간식을 나눠줄 때면 윤호는 조용히 자리를 피했다.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했지만 점차 그의 작은 마음에 상처가 쌓여갔다. 윤호야, 너네 엄마는 어디 갔어? 너는 왜 엄마가 없어? 아이들의 순수한 궁금증은 때로는 날카로운 칼이 되어 윤호의 마음을 찔렀다. 민호는 퇴근 후 아들의 침대 곁에서 훌쩍이는 소리를 들을 때면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아빠, 나는 왜 엄마가 없어? 어느 날 밤 윤호가 조용히 물었다. 평소와 다른 무거운 목소리였다. 민호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이 순간이 올 것을 알고 있었다. 오랫동안 준비했던 말들이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다. 윤호야, 우리 가족은 다를 수 있어. 하지만 그게 틀린 건 아니야.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니까 충분해. 민호의 목소리도 떨렸다. 윤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아빠의 품에 안겨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민호는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말을 이었다. 엄마가 없다고 해서 내가 부족한 아이는 아니야. 오히려 넌 정말 특별한 아이야. 그날 밤 하늘의 별들이 널 나에게 보내준 거야. 그날 이후 윤호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더 이상 엄마 이야기에 숨지 않았다. 우리 아빠는 엄마 아빠 역할을 다 하시는 슈퍼히어로야라고 당당하게 말했다. 점차 아이들도 윤호를 달리 보기 시작했다. 오히려 그의 긍정적인 태도와 밝은 성격에 매료되어 하나둘 친구가 되어갔다. 학교에서도 윤호는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공부도 잘했지만 무엇보다 다른 친구들을 잘 도왔다. 숙제를 못해온 친구의 공책을 조용히 건네주고 준비물을 깜빡한 친구와 연필을 나눠 쓰고 혼자 있는 아이가 있으면 먼저 다가가 말을 걸었다. 담임 선생님은 상담 때마다 윤호를 칭찬했다. 다른 아이들을 항상 배려하고 어려운 친구들을 도와주는 특별한 아이라고. 민호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뿌듯함과 동시에 미안함을 느꼈다. 자신 때문에 아들이 너무 일찍 철이 들어버린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윤호는 여전히 아이다웠다. 장난도 치고 때로는 고집도 부렸다. 친구들과 놀다가 다치기도 하고 시험 성적이 떨어져 속상해하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민호는 오히려 안심했다. 자신의 아들이 건강하게 그리고 정상적으로 자라고 있다는 증거였기 때문이다. 힘든 순간을 함께 이겨낸 덕분에 둘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다. 주말이면 자전거를 타러 가거나 공원에서 배드민턴을 치며 시간을 보냈다. 비록 값비싼 여행이나 호화로운 취미는 아니었지만 그들에겐 더없이 소중한 순간들이었다. 중학교 입학식 날 윤호는 그 어느 때보다 당당했다. 새로 맞춘 교복이 그의 훤칭한 키를 한층 돋보이게 했다. 민호는 아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초등학교 때부터 남다른 운동 신경을 보여주던 윤호는 중학교에 들어서자마자 체육 선생님의 눈에 띄었다. 상담 시간에 체육 선생님이 윤호를 육상 학교 대표로 추천했다. 그러나 민호는 잠시 망설였다. 운동선수의 길은 험난했다. 실패하면 다른 길을 찾기도 쉽지 않았다. 하지만 윤호의 눈빛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그렇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운동화는 한 달에 한 켤레씩 갈아야 했고 단백질 보충을 위한 식단 관리도 필요했다. 방과 후 훈련으로 학원을 다닐 수 없게 되자 과외비도 추가로 들었다. 민호는 주말에도 일을 나갔다.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마치고 새벽 배달 일까지 이어갔다.
윤호는 무리하는 아빠를 보며 걱정했지만 민호는 윤호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걸 보는 게 더 좋았다. 윤호가 운동장을 달릴 때면 마치 날개를 단 것처럼 보였다. 달리기를 마친 후에 환한 미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었다. 윤호는 점점 실력을 인정받기 시작했다. 교내 대회에서는 항상 1등이었고 지역 대회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특히 400m 달리기는 그의 특기 종목이 되었다. 체력과 순발력 그리고 끈기가 모두 필요한 종목이었다. 이번 전국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체육특기생으로 추천해준다는 코치의 말에 윤호의 눈이 반짝였다. 체육특기생이 되면 고등학교는 물론 대학까지 학비 걱정 없이 다닐 수 있었다. 민호의 어깨를 짓누르던 교육비 부담도 덜 수 있었다. 하지만 전국 대회를 2주 앞두고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왔다. 훈련 중 발목을 접질린 것이다. 의사는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다. 윤호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다. 그동안 꿈꿔왔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다. 병원 침대에 누워 흐느끼는 윤호를 보며 민호의 가슴이 찢어졌다. 하지만 그는 강한 모습을 보여야 했다. 아들이 절망하지 않도록 희망을 주어야 했다. 민호는 매일 밤 윤호의 발목을 마사지해 주었다.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했다. 육체는 고됐지만 재활치료에 전념하는 아들을 보며 힘을 냈다. 윤호도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의사가 허락한 상체 운동을 꾸준히 했고 발목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면 재활 운동을 시작했다. 코치도 윤호를 다독였다. 예상보다 빠른 회복이었다. 의사도 놀랄 만큼 윤호의 의지는 대단했다. 3개월 후 윤호는 다시 트랙에 섰다. 처음엔 불안한 발걸음이었지만 점점 자신감을 되찾아갔다. 윤호는 부상 이후 더욱 단단해졌다. 자신의 한계를 더 잘 알게 되었고 컨디션 관리의 중요성도 깨달았다. 무엇보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 배웠다. 6개월 후 전국체전 예선 대회에서 윤호는 당당히 결선에 진출했다.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 관중석에서 민호의 함성이 터져나왔다. 아들이 트랙을 달리는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 보였다. 트로피를 들고 달려오는 윤호를 바라보며 민호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동안의 고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늦은 밤 발목을 문지르며 울던 모습, 재활 훈련에 지쳐 쓰러질 듯 하면서도 다시 일어서던 순간들. 이제 윤호는 진정한 운동선수의 길에 들어섰다. 체육특기생 입학이 확정되었고 전문 선수의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다. 민호는 아들의 꿈을 위해 더 열심히 일했다. 고된 하루하루였지만 트랙을 질주하는 아들의 모습을 떠올리면 절로 힘이 났다. 그들의 도전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20년의 세월이 흘렀다. 윤호는 국가대표 선수를 거쳐 이제는 유명 운동선수가 되어 있었다. 수많은 메달과 기록들이 그의 성공을 증명했다. 하지만 윤호에게 가장 큰 자부심은 따로 있었다. 바로 자신을 여기까지 키워준 아버지였다. 민호는 이제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굽었지만 여전히 일을 놓지 않았다. 윤호가 수차례 은퇴를 권했지만 그때마다 고집스럽게 거절했다. 하지만 윤호는 더 이상 아버지가 고생하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없었다. 어느 날 그는 특별한 계획을 세웠다.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아버지를 위한 새 집을 마련한 것이다. 도시 근교의 조용한 단지에 있는 아파트였다. 넓고 깨끗한 거실,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는 방, 푸른 나무가 보이는 베란다까지 갖춘 곳이었다. 평소와 다름없는 주말이었다. 민호는 아들의 외출 제안에 아무 의심 없이 따라 나섰다. 차를 타고 한참을 달리자 낯선 아파트 단지가 나타났다. 윤호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15층에 도착해 한 집 앞에 섰다. 윤호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다.
문이 열리자 환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새 아파트 특유의 깨끗한 냄새가 가득했다. 민호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집안을 둘러보았다. 윤호는 아버지에게 새 집을 선물했다. 이제는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동안의 고생이 많았다고 말했다. 민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낡은 반지하 방에서 시작해 좁은 월세방을 전전하며 키워온 아들이 이제는 자신을 위해 이런 선물을 준비했다는 사실에 가슴 한켠이 뭉클해졌다. 거실 소파에 앉은 민호는 베란다 너머로 보이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푸른 나무들과 멀리 보이는 산줄기가 마치 그림 같았다. 20년 전 그 추운 겨울밤에 발견한 작은 생명이 이렇게 크게 자라 자신에게 이런 선물을 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곁에 앉은 아들이 민호의 거칠어진 손을 잡았다. 그 손에는 수많은 세월의 흔적이 새겨져 있었다. 공장에서 다친 상처들, 밤새 일하며 생긴 굳은 살들, 아들을 위해 희생한 시간의 흔적들이었다. 윤호는 이제부터 아버지와 함께 이 집에서 살기를 원했다. 매일 아침 운동도 하고 주말마다 등산도 다니고 싶다고 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함께 하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서로를 향한 깊은 애정이 눈물로 표현되었다.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아들에게는 아버지가 평생의 자랑이자 행복이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두 사람은 새집 베란다에 나란히 서서 석양을 바라보았다.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멀리서 귀가하는 새들의 날갯짓이 보였다. 민호는 문득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다. 매일 밤 아들의 숙제를 봐주던 순간들, 운동장에서 땀 흘리며 연습하는 아들을 지켜보던 시간들, 크고 작은 시련을 함께 이겨내며 여기까지 온 그들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앞으로는 좋은 일만 가득하리라는 아들의 말에 민호는 미소 지었다. 사실 그가 바라던 것은 이미 모두 이루어졌다. 아들이 건강하게 자라 자신의 꿈을 이룬 것, 그것이면 충분했다. 이제 그들은 함께 행복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다. 이제 그들 앞에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다. 더 이상 힘겨운 고난은 없을 것이다. 오직 따뜻한 사랑과 감사만이 가득한 나날들이 펼쳐질 것이다. 저녁 노을이 그들의 모습을 붉게 물들였다.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그렇게 오랫동안 서 있었다. 말이 필요 없었다. 그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였다. 해가 완전히 저문 후 민호는 혼자 베란다에 나와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 사이로 희미하게 별들이 반짝였다. 20년 전 그 겨울밤에도 이렇게 별들이 빛나고 있었을까? 그날 밤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한 작은 생명이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다. 내가 윤호를 구한 게 아니라 윤호가 날 구한 거였구나. 민호는 작게 속삭였다. 그 말은 진심이었다. 윤호가 오기 전의 삶을 생각하면 아찔했다. 빚더미에 허덕이며 하루하루를 버티기만 하던 날들. 살아갈 이유도 목표도 없이 그저 시간만 흘려보내던 시절. 하지만 윤호는 그의 삶의 의미를 가져다 주었다. 살아야 할 이유를, 버텨야 할 희망을,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었다. 방 안에서는 윤호가 새 집의 정리를 하고 있었다. 짐을 풀고 가구를 배치하고 이것저것 살펴보는 모습이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다. 민호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이제 그의 마음은 평온했다. 더 이상의 불안도 걱정도 없었다. 그저 감사함만이 가득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한 줄기 별빛이 유난히 밝게 빛났다. 마치 그날 밤 자신을 골목길로 이끌었던 그 별처럼. 앞으로의 일상이 벌써부터 기대되었다. 더 이상 고된 노동도 끝없는 걱정도 없을 것이다. 이제는 그저 아들과 함께 평범한 행복을 나누며 살아가면 된다. 민호의 가슴 속에서 따뜻한 온기가 피어올랐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더욱 깊어질 것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함께하는 순간들이 쌓일수록
그들의 유대는 더욱 단단해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가족의 의미였다. 혈연으로 맺어진 것이 아닌 서로를 향한 무한한 사랑과 신뢰로 이어진 관계. 그것이 바로 민호와 윤호가 만들어낸 특별한 가족이었다. 밤이 깊어갔다. 새 집의 창문으로 달빛이 고요히 스며들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새로운 시작이다. 더 많은 행복과 사랑이 가득할 내일을 향한 시작이었다. 감동 63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감동을 줍니다. 늘 감동이 가득한 나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63빌딩만큼 감동이 높은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